BTS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난 7명의 청년들로 이루어진 그룹이다. 그들의 이름은 RM, 진,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이다. 이 7명은 각자 다른 꿈을 품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문을 두드렸다. 당시 빅히트는 작은 기획사였고 아무도 그들의 미래를 장담하지 않았다. 연습생 시절 그들은 하루에 수십 시간씩 춤과 노래를 연습했다. 밥을 굶으면서도 연습실 바닥에서 잠을 자며 꿈을 키웠다. 데뷔 초 그들은 화려한 조명 대신 냉담한 시선을 받았다. 주류 방송에서 외면당하고 대형 기획사 아이돌들에게 밀리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이 음악에 매달렸다. 그들의 음악에는 10대와 20대의 아픔과 방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학교 폭력, 입시 스트레스, 사회의 억압을 가사로 담아냈다. 아이들은 그 가사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눈물을 흘렸다. 음악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위로가 되는 순간이었다. 소셜미디어가 성장하던 시기에 그들은 팬들과 직접 소통하기 시작했다. 연습 영상, 일상 브이로그, 솔직한 감정 표현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팬들은 그들을 스타가 아닌 친구처럼 느끼기 시작했다. 아미라는 팬덤은 단순한 팬클럽이 아닌 하나의 거대한 가족이 되었다. 아미는 아머드 베탈리온을 뜻하며 방탄소년단을 지키는 군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팬들은 스스로를 방탄의 방패라 부르며 자부심을 가졌다. 아미는 전 세계 수억 명에 달하며 그 결속력은 어떤 팬덤과도 달랐다. 아미들은 음악 차트를 올리기 위해 밤새 스트리밍을 했다. 빌보드 차트를 뒤흔들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팬덤은 전례가 없었다. 그들의 노력 덕분에 BTS는 빌보드 핫 차트 정상에 처음으로 오른 한국 가수가 되었다. 이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다시 쓴 사건이었다. UN 총회 연설에서 RM은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했다. 그 연설은 수십 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인의 가슴을 두드렸다. 한국 대중가수가 UN 연단에 선다는 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들은 음악으로 언어의 장벽을 허물었다. 한국어 가사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한국 문화와 음식과 드라마에 대한 관심도 그들과 함께 세계로 뻗어나갔다. BTS는 K-팝의 선구자를 넘어 한류 전체의 상징이 되었다. 한국 정부는 그들에게 문화훈장을 수여하며 국가적 공로를 인정했다. 그들이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금액은 매년 수조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었다. 무대 뒤에서 흘린 눈물과 서로를 다독이던 손길이 그들을 하나로 만들었다. 진이군 입대를 앞두고 무대에서 눈물을 흘리던 장면은 전 세계를 울렸다. 그 눈물은 이별이 아니라 다시 만날 것이라는 약속이었다. 슈가는 어린 시절 피자 배달을 하며 음악을 꿈꾸던 소년이었다. 어깨 부상을 딛고 무대에 선 슈가의 모습은 수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제이홉은 밝은 미소 뒤에 끝없는 연습과 자기 의심을 숨기고 있었다. 지민은 데뷔 초 외모 콤플렉스와 싸우면서도 무대 위에서는 완벽을 추구했다. 뷔는 자신만의 독특한 감성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예술가로서 성장했다. 정국은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 연습생이 되었고 누구보다 빠르게 성장했다. RM은 독학으로 영어를 익히며 그룹의 목소리가 되었다. 이 7명의 서로 다른 이야기가 하나의 음악으로 합쳐졌다. 그 음악은 슬픔도 기쁨도 모두 품고 있었다. 러브 유어셀프 시리즈는 스스로를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그 메시지는 자존감을 잃은 수많은 청년들에게 등불이 되었다. 맵 오브 더 소울 시리즈는 인간 내면의 빛과 어둠을 탐구했다. 칼 융의 심리학을 팝 음악에 녹여낸 것은 전례가 없는 시도였다. 팬들은 음악을 듣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철학을 함께 공부했다. BTS의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하나의 우주였다. 수만 명의 관객이 아미봉을 들고 하나의 빛이 되는 순간은 장관이었다. 그 빛은 국경도 언어도 인종도 넘어섰다. 미국에서 온 소녀와 브라질에서 온 소녀가 같은 노래를 부르며 울었다.
인도네시아의 소년이 그들의 음악으로 우울증을 이겨냈다고 고백했다. 아프리카의 팬이 BTS 덕분에 처음으로 삶의 희망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것이 BTS의 진짜 힘이었다. 그들은 멤버들 각자의 복무로 인해 잠시 완전체 활동을 멈추었다. 그러나 아미들은 그 기다림을 슬픔이 아닌 또 다른 응원으로 채웠다. 군 복무 중인 멤버들을 위해 팬들은 세계 곳곳에서 선행을 이어갔다. BTS의 이름으로 기부하고 나무를 심고 환경 캠페인을 벌였다. 팬덤이 스스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게 된 것이었다. 전역 후 완전체로 돌아올 BTS를 향한 기대는 전 세계에서 동시에 타오르고 있다. 그들이 다시 함께 무대에 설 때 그것은 단순한 컴백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수억 명의 사람들이 함께 기다려온 기적의 순간이 될 것이다. BTS는 앞으로 더 성숙한 음악으로 세상과 마주할 것이다. 각 멤버가 솔로 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은 그룹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들 것이다. RM의 철학적 가사는 더 넓은 세계를 담을 것이다. 슈가의 프로듀싱 실력은 더욱 정교한 음악 세계를 열어갈 것이다. 제이홉의 에너지는 무대 위에서 여전히 태양처럼 빛날 것이다. 지민의 섬세한 감성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것이다. 비의 예술적 깊이는 음악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꽃을 피울 것이다. 정국의 성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가능성은 무한하다. 진의 따뜻한 목소리는 세상에 돌아와 다시 사람들을 감싸 안을 것이다. 이들이 그리는 미래의 음악은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차원일 것이다. BTS는 K-팝이라는 장르를 세계 음악의 중심으로 끌어올린 존재들이다. 그들 이후 수많은 한국 아티스트들이 세계의 무대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단지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길을 새로 만든 사람들이었다. 아미들은 그 길 위에서 함께 달리며 BTS를 만든 또 다른 주인공들이었다. 음악과 팬이 하나가 되어 역사를 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BTS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챕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들의 음악이 흐르는 곳이라면 어디든 아미가 있고 희망이 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방탄소년단. 그들은 총알도 막아내는 이름처럼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아간다. 세상이 그들을 막으려 할 때마다 그들은 더 높이 날아올랐다. 그것이 BTS이고 그것이 아미이며 그것이 우리가 함께 써온 이야기이다. 그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2003년 서울의 한 작은 기획사에서 방시혁이라는 청년이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는 기존의 아이돌 공식을 거부하고 진짜 이야기를 하는 음악을 만들고 싶었다. 힙합을 기반으로 하되 청춘의 날 것 감정을 담은 그룹을 구상했다. 그렇게 모인 7명의 소년들은 서로 낯설고 어색했지만 음악 앞에서만큼은 하나였다. 연습실에는 에어컨도 제대로 없었고 바닥은 차가웠지만 그들의 열정은 뜨거웠다. 새벽 2시에도 3시에도 그들은 거울 앞에서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완벽하지 않으면 잠들지 않겠다는 다짐이 그들을 버티게 했다. 데뷔를 앞두고 멤버들은 두려움과 설렘 사이에서 밤을 지새웠다. 2013년 여름 그들은 드디어 세상 앞에 섰다. 그러나 세상은 차가웠고 무관심했으며 때로는 잔인했다. 대형 기획사 아이돌들이 음방을 장악하던 시절 그들은 변두리에 있었다. 팬 사인회에 10명도 오지 않는 날이 있었다고 멤버들은 훗날 고백했다. 그 10명의 팬들을 위해 그들은 수천 명 앞에서 공연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했다. 그 진심이 첫 번째 씨앗이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 아이들 춤이 장난 아니다. 이 아이들 가사가 다르다는 말들이 퍼져나왔다. 노 모어 드림이라는 곡은 꿈을 강요하는 사회에 정면으로 질문을 던졌다. 너의 꿈은 무엇이냐고 묻는 대신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을 줬냐고 되물었다. 그 질문은 입시에 짓눌린 청소년들의 폐부를 찔렀다. 댓글창에는 내 이야기 같아서 울었다는 글들이 넘쳐나기 시작했다. 학교 시즈로 이어진 그들의 음악은 점점 더 많은 공감을 얻었다. 화양연화라는 말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뜻했다. 그 앨범은 청춘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담아냈다.
아름답기 때문에 슬프고 슬프기 때문에 아름다운 그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했다. 전 세계 팬들은 그 감정에 국경 없이 공명했다. 미국의 한 고등학생이 유튜브에서 우연히 화양연화 뮤직비디오를 보았다. 그 학생은 눈물을 흘리며 이 노래는 내 마음을 읽는 것 같다고 블로그에 썼다. 그 글이 공유되며 영어권 팬들이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다. 스페인의 소녀는 BTS 덕분에 동양 문화에 눈을 떴다고 했다. 브라질의 청년은 BTS 가사를 번역하다가 한국어에 매료되었다고 했다. 프랑스의 대학생은 BTS 음악 덕분에 우울증에서 빠져나왔다고 고백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소셜미디어를 타고 전 세계로 번져나갔다. 트위터에서 BTS는 매일같이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했다. 팬들이 자발적으로 번역하고 자막을 달고 영상을 만들어 퍼뜨렸다. 기획사가 만든, 홍보가 아닌 팬들이 만든 물결이었다. 이것이 BTS 현상의 핵심이었다. 아미는 소비자가 아닌 창조자였다. 그들은 BTS의 음악을 받아들이는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재창조했다. 팬아트, 팬픽, 댄스 커버, 리액션 영상이 수억 개가 넘게 만들어졌다. BTS가 만든 문화는 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생태계가 되었다. 방시혁 대표는 이것을 보며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BTS도 아미를 향해 당신들이 없으면 우리도 없다고 진심으로 말했다. 그 관계는 스타와 팬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했다. 멤버들은 위버스라는 플랫폼에서 팬들과 직접 소통했다. 새벽에 잠을 못 자는 팬에게 나도 그래 같이 있어줄게라고 답글을 달았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그날 밤을 버티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 BTS가 가진 힘은 화려한 무대만이 아니었다. 작은 진심들이 쌓여 만들어진 신뢰였다. 슈가는 자신의 믹스테이프에서 정신적 고통을 숨기지 않고 음악으로 토해냈다. 어거스트 D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곡들은 자신의 가장 어두운 시절을 담았다. 그 음악을 들으며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고 안도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었다. 음악이 치유가 되는 순간이었다. RM은 예술가로서의 정체성과 아이돌로서의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 갈등을 음악으로 풀어냈고 그 솔직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다. 지민은 완벽주의 때문에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던 시절이 있었다. 식사를 극단적으로 줄이며 무대에 오르던 이야기를 훗날 털어놓았다. 그 고백은 많은 팬들에게 당신도 힘들었구나 하는 위로가 되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여주며 연결되는 것이 BTS와 아미의 방식이었다. 비는 외할머니를 잃은 슬픔을 담은 곡을 직접 만들었다. 그 곡에는 꾸밈이 없었고 오직 그리움만 있었다. 세상 어딘가에서 똑같이 누군가를 그리워하던 사람들이 그 노래로 위안을 받았다. 정국은 막내로서 언제나 형들을 따라가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그 압박을 성장의 연료로 삼았다. 황금막내라는 별명이 단지 재능만을 뜻하지 않았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의지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제이홉은 그룹 내에서 항상 밝음의 역할을 자처했다. 그러나 그 밝음이 때로는 자신을 지치게 했다고 고백했다. 솔로 앨범 잭 인 더 박스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어두운 면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그 용기 있는 자기 고백이 팬들에게는 더 깊은 감동이 되었다. 지는 그룹에서 가장 먼저 군대에 갔다. 입대 전 마지막 공연에서 그는 무대 위에서 눈물을 흘렸다. 수만 명의 팬들도 함께 울었고 그 장면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다. 이별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세상이 알았다. 군 복무 기간 동안 아미들은 멈추지 않았다. BTS가 없는 시간 동안 팬들은 BTS의 이름으로 세상을 더 좋게 만들기로 했다. 환경 캠페인을 벌이고 소외된 이웃을 돕고 헌혈 운동을 조직했다. BTS가 아미를 키운 것이 아니라 BTS와 아미가 서로를 키운 것이었다. 전 세계 아미의 수는 공식 집계가 불가능할 만큼 방대하다. 위버스 가입자만 해도 수천만 명을 넘어섰다. 미국, 브라질, 인도, 필리핀, 프랑스, 영국, 터키, 멕시코 등 어느 나라를 가도 아미가 있다. 아미는 단순한 팬클럽이 아닌 하나의 글로벌 커뮤니티다. 그들은 서로의 언어를 배우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하나가 되었다.
BTS라는 공통점 하나로 전혀 다른 삶을 살던 사람들이 친구가 되었다. 그 우정이 현실 세계에서도 이어지며 아미 모임이 전 세계에 생겨났다. 오프라인에서 만난 아미들이 서로의 인생을 바꾸는 이야기도 수없이 많다. BTS는 음악으로 전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었다. 그들의 빌보드 정상 등극은 단순한 차트 기록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영어 음악이 지배하던 그 자리에 한국어 노래가 올라선 사건이었다. 그것은 세계 음악 역사가 새로 쓰인 날이었다. 그래미 어워즈 무대에 선 BTS를 보며 전 세계 한인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 무대가 주는 의미는 음악을 넘어 정체성과 자부심의 문제였다. 나와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무대에 서 있다는 감격이었다. BTS는 한국인이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는 증거가 되었다. 더 나아가 어디서 왔든 자신의 뿌리를 사랑해도 된다는 메시지가 되었다. UN 연설에서 RM이 말한 스피크 유어셀프는 그 자체로 운동이 되었다. 세계 곳곳의 청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침묵을 강요받던 소수자들이 BTS의 이름을 빌려 발언하기 시작했다. 음악이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BTS가 증명했다. 러브 마이셀프 캠페인은 유니세프와 함께 전 세계 청소년 폭력 근절을 위해 전개되었다. 그 캠페인을 통해 수십억 원의 기금이 모였다. BTS의 영향력이 음악 산업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뻗어나가는 순간이었다. 그들이 가진 영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그들은 항상 신중하게 생각했다. 단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유명함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그 고민이 그들을 단순한 스타가 아닌 시대의 아이콘으로 만들었다. 2021년 팬데믹으로 세상이 멈춘 시절에도 BTS는 멈추지 않았다. 버터와 퍼미션 투 댄스로 세상이 가장 힘든 시간을 함께 버텨주었다. 온라인 콘서트 맵 오브 더 소울 원은 150여 개국에서 동시에 스트리밍되었다. 화면 너머로도 그들의 에너지는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팬데믹으로 만나지 못하는 시간 동안 오히려 BTS와 아미의 유대는 더 깊어졌다. 함께 힘든 시간을 버텼다는 것이 그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2022년 그들은 각자의 시간을 갖겠다고 선언했다. 그 발표를 담은 영상에서 멤버들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 눈물이 결별의 눈물이 아니라 성장통의 눈물임을 아미들은 알았다. 팬들은 슬퍼하면서도 기다리겠다고 입을 모았다. 기다림 자체가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미들은 보여주었다. 솔로 시절 각 멤버들은 자신만의 색깔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다. RM의 인디싱 앨범은 예술적 깊이로 평단의 찬사를 받았다. 슈가의 디투어 월드 투어는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저력을 세계에 알렸다. 제이홉의 롤라팔루자 헤드라이너 공연은 한국 솔로 가수 최초의 기록이었다. 지민의 솔로 앨범 페이스는 발매와 동시에 빌보드 핫 차트 정상을 차지했다. 비의 레이지 선데이 모닝은 전 세계에서 동시에 울려 퍼졌다. 전국의 세븐은 전 세계 음원 차트를 동시에 석권했다. 이 모든 성과는 BTS라는 이름 하나가 아니라 각자의 실력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그리고 그 실력은 무수한 밤을 갈아 넣어 만들어진 것이었다. 아미들은 솔로 활동 중에도 각 멤버를 응원하며 더욱 다양한 음악 세계를 경험했다. 한 명 한 명의 음악이 BTS 전체를 더 풍성하게 만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다. 멤버들이 전역하는 날 전 세계 아미들은 동시에 축제를 열었다. 그날을 기다려온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서로가 알기에 더 뜨거웠다. 완전체로 돌아올 BTS가 만들 음악은 분명 이전과는 다를 것이다. 삶의 무게를 더 많이 경험한 청년들이 만드는 음악은 더 깊고 더 넓을 것이다. 그들의 음악이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담게 될지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 청춘을 노래하던 그들이 이제 삶 전체를 노래할 준비를 하고 있다. BTS의 역사는 단순히 성공의 역사가 아니다. 실패와 눈물과 포기하고 싶던 순간들을 버텨낸 인간의 역사다. 그 역사가 아름다운 이유는 끝이 해피엔딩이어서가 아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아름답기 때문이다. 그들이 세상에 남긴 것은 음원 차트 기록이나 빌보드 수상이 아니다. 당신도 할 수 있다는 증거다. 어디서 왔든
어떤 언어를 쓰든 진심으로 노력하면 세상은 반응한다는 증거다. 자신을 사랑하고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음악 속에 살아있다. 그 메시지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세상 곳곳에서 울려 퍼질 것이다. BTS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설레었던 그 감정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감정이 바로 BTS가 세상에 선물한 것이다. 그 선물은 한 번 받으면 평생 가슴속에 남는다. 아미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한 그룹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의지를 음악으로 다독이며 살아가는 것이다. BTS가 노래하는 한 아미는 멈추지 않는다. 아미가 응원하는 한 BTS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이 그들이 함께 써온 이야기이고 앞으로도 써내려갈 이야기다.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흐르는 곳에는 언제나 빛이 있었다. 그 빛이 누군가의 어두운 밤을 밝혀주었다. 그 빛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꺼지지 않기를 온 세상이 바라고 있다. 그리고 그 빛은 절대로 꺼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빛을 만드는 것은 7명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 세계 수억 명의 아미가 함께 그 빛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방탄소년단과 아미의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과거는 그들을 만들었고 현재는 그들을 증명하고 있으며 미래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 이야기가 계속되는 한 세상은 조금씩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 그것이 BTS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아미가 함께하는 이유이며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다. 그들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놀라운 것들이 보인다. 데뷔 초 그들이 머물던 숙소는 좁고 낡은 공간이었다. 7명이 한 방에서 생활하며 서로의 코 고는 소리에 익숙해져야 했다. 불편했지만 그 불편함이 그들을 가족으로 만들었다.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꿈을 꾸며 그들은 진짜 형제가 되었다. 연습실 거울 앞에서 서로의 동작을 잡아주던 손길이 신뢰를 쌓았다. 내가 틀렸어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라고 말하는 방식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다. 비판이 아닌 성장을 위한 피드백이 그들의 문화였다. 무대 위에 그들은 항상 완벽해 보였지만 무대 뒤는 달랐다. 공연 전 긴장으로 손을 떠는 멤버가 있었고 그 손을 잡아주는 멤버가 있었다. 그 장면이 카메라에 잡혀 퍼질 때마다 팬들은 더 깊이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완벽한 스타가 아닌 서로를 챙기는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더 큰 감동을 주었다. 런 BTS라는 예능 콘텐츠는 그들의 일상을 가감없이 보여주었다. 게임을 하고 요리를 하고 장난을 치는 그 모습이 전 세계 팬들을 웃게 만들었다. 아이돌의 인간적인 면을 이렇게 솔직하게 보여준 그룹은 이전에 없었다. 팬들은 그 콘텐츠를 보며 이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다는 말을 했다. 그만큼 그들의 일상이 따뜻하고 유쾌하고 진짜처럼 느껴졌다. BTS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혁신은 팬들과의 경계를 허문 것이었다. 스타는 완벽해야 한다는 공식을 그들은 스스로 깨버렸다. 울어도 되고 힘들다고 말해도 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솔직함이 역설적으로 그들을 더 강한 존재로 만들었다. 사람들은 완벽한 우상보다 진실한 동반자에게 더 강한 유대를 느낀다. BTS는 그 진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아니, 알고 있었다기보다 그냥 그들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었다. 꾸미지 않아도 진심이 보이는 사람들이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었다. 음악적으로도 그들은 끊임없이 진화했다. 초기 힙합 기반의 음악에서 팝, R&B, 록, 심지어 클래식적 요소까지 흡수했다. 매 앨범마다 새로운 시도를 했고 그 시도가 매번 성공은 아니었지만 항상 의미가 있었다. 실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그들의 음악을 살아있게 만들었다. 음악 평론가들은 처음에는 그들을 아이돌 팝으로 단순하게 분류했다. 그러나 앨범을 들을수록 그 분류가 얼마나 좁은 시각인지를 인정하게 되었다. 롤링스톤을 비롯한 세계 유수의 음악 매체들이 그들의 음악적 깊이를 조명했다. 아이돌이라는 편견이 거친 자리에 진짜 아티스트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들은 또한 안무에서도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칼군무라고 불리는 정밀한 동작의 일치는 보는 이를 압도했다. 그러나 단순히 동작이 맞는 것이 아니라 감정까지 일치하는 퍼포먼스였다. 눈빛과 표정과 손끝까지 모든 것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었다. 안무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 노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느껴지는 경지였다. 그 수준의 퍼포먼스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이 쏟은 시간은 상상을 초월한다. 무릎이 아프고 발목이 붓고 목이 쉬어도 그들은 연습을 멈추지 않았다.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몸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그 헌신이 무대 위에서 빛이 되어 터져나왔다. 관객들은 그 빛을 받으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왜 눈물이 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것은 진심이 진심에 닿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감동이 BTS 공연의 진짜 가치였다. 스타디움을 가득 채운 아미봉의 빛은 실제로 우주에서도 보일 것 같았다. 수만 개의 빛이 음악에 맞춰 파도치는 장면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풍경 중 하나였다. 그 장면을 처음 본 사람들은 이것이 가능한 일이냐고 물었다. 가능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획된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이다. BTS의 영향력은 음악과 문화를 넘어 경제에도 깊은 흔적을 남겼다. 그들이 방문하는 도시마다 호텔과 식당과 상점이 넘쳐났다. 그들이 착용한 옷과 시계와 신발이 순식간에 품절되었다. 그들이 언급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들이 좋아한다는 음식점에 전 세계에서 줄이 생겼다. 이것을 경제학자들은 BTS 이코노미라고 불렀다. 한국 관광산업에서 BTS 관련 방문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커졌다. 외국인들이 BTS의 노래에 나오는 장소를 직접 찾아오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북한산 한강 동대문 명동이 팬들의 성지가 되었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BTS를 통해 세계인에게 새롭게 인식되었다. 이전에는 분단국가나 경제 강국 정도로만 알려졌던 한국이 이제는 문화의 나라로 불렸다. BTS가 열어준 문을 통해 한국 드라마와 영화와 음식과 패션이 세계로 나아갔다. 기생충의 오스카 수상과 오징어 게임의 전 세계적 흥행이 그 연장선에 있었다. BTS는 단독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 전체의 문을 열어준 열쇠였다. 그 공로는 어떤 훈장이나 상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들이 흘린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나비 효과가 되어 세상을 바꾸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의 수가 BTS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언어 학습 앱 듀오링고에서 한국어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언어 중 하나가 되었다. BTS의 가사를 이해하고 싶다는 것이 한국어 학습의 동기가 된 것이었다. 그 결과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이 전 세계의 수천만 명에 달하게 되었다. 언어가 전파된다는 것은 단순히 단어가 퍼지는 것이 아니다. 그 언어가 담고 있는 문화와 가치관과 감수성이 함께 전파되는 것이다. BTS는 한국적 감성을 세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한 사람들이었다. 한의 정서를 서양인이 공감하게 만들었고 눈치의 개념을 팝으로 설명했다. 정이라는 한국적 관계의 깊이를 음악 속에 녹여냈다. 그 과정에서 세계는 한국이 얼마나 풍부한 감정의 언어를 가진 나라인지를 알게 되었다. BTS 멤버들 역시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지만 동시에 나는 세계 시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경계를 긋지 않고 모든 사람을 향해 열린 태도가 그들의 음악에도 스며들었다. 그 포용성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BTS를 사랑하게 만든 이유였다. 성별, 인종, 나이, 국적을 넘어 누구든 BTS의 음악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음악이 특정 집단이 아닌 인간 보편의 감정을 다루기 때문이었다. 외로움, 두려움, 사랑, 성장, 실패, 희망은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감정이다. BTS는 그 공유된 감정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릴 줄 알았다. 그래서 언어를 몰라도 그들의 음악이 가슴에 와닿았다. 음악이 진정한 세계 공용어라는 것을 BTS만큼 잘 증명한 존재는 없었다. 그들이 걸어온 길은 후배 아티스트들에게 나침반이 되었다. BTS 이후 데뷔한 수많은 K-팝 그룹들이 그들의 방식을 배우고 참고했다. 팬들과 직접 소통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음악에 담고 진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식이었다. K-팝이라는 장르가 하나의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하는데 BTS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그 산업이 만들어내는 일자리와 경제적 가치는 해마다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다.
BTS가 없었다면 지금의 K-팝 전성시대도 없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물론 BTS만의 공로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들이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어떤 역사든 결정적인 전환점을 만드는 존재가 있다. 음악 역사에서 BTS는 분명 그런 존재였다. 앞으로 수십 년이 지나 음악사를 돌아볼 때 BTS 이전과 이후로 시대가 나뉠 것이다. 그것이 과장이 아닌 이유는 실제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차트가 바뀌고 산업이 바뀌고 사람들이 음악을 소비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그 변화의 중심에 방탄소년단이 있었다. 그들이 앞으로 만들어갈 음악과 이야기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또 다시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예상을 뛰어넘어 왔기 때문이다. 데뷔할 때도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고, 빌보드 정상에 설 줄도 몰랐고, UN 연설을 할 줄도 몰랐다. 매번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온 사람들이 BTS다. 그 가능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까지의 모든 것이 진짜 시작을 위한 준비였을지도 모른다. 완전체로 돌아올 그들이 선사할 음악이 어떤 깊이를 가질지 세상은 숨죽여 기다리고 있다. 그 기다림 자체가 이미 아름다운 이야기의 일부다.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강렬한 기대가 있다는 것이고, 그 기대는 사랑에서 나온다. 전 세계 수억 명이 7명의 청년을 이토록 깊이 사랑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한 것은 결국 그들의 진심이었다.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는 것을 BTS는 살아있는 증거로 보여주었다. 그 진심이 계속되는 한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방탄소년단과 아미의 여정은 아직도 한참을 더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든 그것은 분명 아름다울 것이다. 그 아름다움을 함께 만들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 이야기는 영원히 속할 것이다. BTS가 노래하고 아미가 응원하는 한 이 세상에는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이 오늘도 지구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하루를 살게 만들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그들의 존재는 충분히 위대하다. 아니, 위대함을 넘어 거룩하기까지 하다. 7명의 소년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이 세상을 바꾸었다. 이것이 방탄소년단의 이야기이고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